여러분,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1961년에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답을 찾아낸 두 명의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원자핵이라는 아주 작은 세계를 들여다본 로버트 홉스테터와 루돌프 모에스바우어의 놀라운 여정입니다.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어요.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작은 입자 속을 대체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? 이게 바로 20세기 중반 물리학자들 앞에 놓인 정말 거대한 장벽이었죠. 그러니까 당시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크게 두 가지였던 겁니다. 첫 번째는 원자핵의 구조,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생겼냐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원자핵의 에너지, 즉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냐는 거였죠.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바로 호프스테터와 뮤스바워였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주인공 로버트 홉스테터 교수부터 만나볼까요? 이분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. 인류 최초로 원자핵의 정밀한 지도를 그려내겠다. 물질의 가장 근원적인 설계도를 밝혀내겠다는 거였죠. 호프스테터가 풀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요. 바로 이겁니다. 원자핵을 이루는 기본 입자, 그러니까 양성자랑 중성자 말이죠. 이 둘을 합쳐서 핵자라고 부르는데 이 핵자 내부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? 이걸 알아낸다는 건 곧 우리 세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근원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. 그래서 호프스테터가 생각해낸 방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일종의 원자 현미경 같은 걸 만든 거예요. 우선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전자를 원자핵에다 쏴요. 그럼 이 전자들이 핵을 뚫고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전하들 때문에 이리저리 튕겨져 나오겠죠? 바로 이 튕겨나온 전자의 방향과 에너지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핵 내부의 전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지도를 그려낸 거죠. 방금 어마어마한 에너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을까요? 무려 10억 볼트. 상상이 가시나요?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로 전자를 가속해야만 겨우 원자핵의 비밀을 엿볼 수 있었던 겁니다. 당시 공학 기술이 정말 대단한 수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. 결과는 어땠을까요? 네, 인류는 드디어 역사상 최초로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의 모습을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점이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기본 입자들이 사실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실체라는 걸 홉스테터가 처음으로 증명해낸 겁니다. 자, 이렇게 핵의 모양을 알아냈으니 이제 두 번째 수수께끼로 가볼까요? 루돌프 모에스바우어 교수는 핵의 에너지 상태를 감마선이라는 빛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도전했습니다. 모에스바우어의 연구를 이해하려면 먼저 공명이란 걸 알아야 하는데요.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.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방송이 깨끗하게 들리잖아요. 그거랑 똑같습니다. 원자핵도 딱 맞는 특정 주파수의 감마선만 흡수하는데 이걸 공명 흡수라고 부르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여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. 원자핵이 감마선을 쏘는 순간 마치 총을 쏠 때 어깨가 뒤로 밀리는 것처럼 반동이 일어나는 겁니다. 이 작은 반동 때문에 감마선의 주파수가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버려요. 결국 감마선을 받아야 할 다른 원자핵하고 주파수가 안 맞게 되니까 공명 현상을 관찰할 수가 없었던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모에스바우어가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해냅니다. 원자들을 단단한 결정격자 안에 꽉 묶어두면, 그러니까 고체로 만들면요, 감마선을 쏠 때의 반동을 그 원자 하나가 받는 게 아니라 거대한 결정 전체가 나눠서 흡수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. 사실상 반동이 거의 0이 되는 마법 같은 현상이죠. 이게 바로 모에스바우어 효과입니다. 반동이 사라지니까 이 감마선이 말 그대로 완벽하게 조율된 열쇠가 된 거예요. 원자핵이라는 자물쇠를 오차없이 열 수 있는 완벽한 신호를 만들어낸 거죠. 덕분에 과학자들은 핵의 공명 현상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밀도로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 모에스바우어 효과가 얼마나 정밀했냐면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감마선을 내는 물체를 사람이 걷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, 그러니까 시간당 겨우 몇 밀리미터만 움직여도 도플러 효과 때문에 주파수가 틀어져서 공명이 깨져버렸거든요. 이토록 민감하고 정확한 측정 도구가 탄생한 겁니다. 결국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원자를 파고들었던 이 두 사람의 연구가 정밀 측정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만나게 된 거죠. 그리고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.
이 발견들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 엄청났습니다. 아인슈타인이 3대성 이론을 실험실에서 직접 검증하는 데 쓰였고요. 고체 물질에 대한 새로운 특성들을 밝혀냈고 또 핵의 힘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새로운 입자들의 발견을 이끌어냈습니다. 말 그대로 물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. 노벨상 위원회가 호프스테터 교수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을 겁니다.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이 시스템들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구조적 특징들을 밝혀냈습니다. 그의 연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딱 보여주는 말이죠. 그리고 메스바워 교수에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신의 발견을 통해 이전에는 측정 정확도의 한계를 넘어서 있던 수많은 중요 현상들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. 측정의 한계를 깨고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그의 공로를 인정한 겁니다. 호프스테터와 메우스바워는 자기 시대의 가장 큰 질문에 답을 내놓았죠.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과학자들은 과연 어떤 거대한 질문과 씨름하고 있을까요? 이들의 유산은 여전히 새로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모든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.